인도 공과대학교 출신 엘리트가 안정적인 직장을 박차고 한국으로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학 졸업 후 취업했던 인도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타타모터스를 그만두고 한국의 소도시 김해의 작은 연구실에서 1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하며 AI 창업가로 변신한 데빈의 이야기. 그가 한국에서 발견한 특별한 기회와 성공 비결을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감동의 여왕 채널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빈입니다. 1983년 인도 뉴델리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에 깊은 흥미를 보였던 저는 인도에서 상위 0.5% 우등생만 진학할 수 있는 명문 인도공과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IIT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학사와 석사 과정을 모두 마쳤어요. 졸업 후 첫 직장은 인도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타타모터스였습니다. 많은 공학도들이 꿈꾸는 직장이었고 안정적인 급여와 좋은 근무 환경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2년쯤 지나자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새롭게 배우는 것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신선했던 일들이 점점 기계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과감히 타타모터스를 그만두고 2010년에는 일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태국을 오가며 2년간 근무했지만 배움에 대한 갈증은 오히려 더 커졌어요. 특히 IT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개발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알고 지내던 카이스트 출신 친구가 한국 유학을 추천해 주었어요. 한국의 IT 기술 발전상과 연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용기를 내어 서울대 교수님께 이메일로 입학을 문의했더니 인제대학교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인제대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2014년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인제대학교 김해 캠퍼스로 향하는 길에서 본 풍경들은 인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제대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언어 장벽이었어요. 영어로는 소통할 수 있었지만 일상생활과 깊이 있는 학문적 토론을 위해서는 한국어가 필수였습니다. 다행히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수업이 있었고 저는 매일 성실히 참석했어요.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들고 다니며 틈날 때마다 공부했고 연구실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최대한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어요.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연구실 선배들은 제가 한국어를 못한다고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천천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교수님께서도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일상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연구실 동료들과의 소통도 훨씬 원활해졌습니다. 학회 발표도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때로는 한국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유학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바로 속도였습니다. 인도에서는
며칠씩 걸리던 행정 업무들이 한국에서는 당일이나 하루 만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빨리빨리 문화에 당황했지만 점차 이 효율성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환경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필요한 장비나 자료를 요청하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었고, 연구비 신청과 승인 과정도 상당히 체계적이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저는 연구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어요. 박사과정 동안 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분야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특히 의료 데이터와 신소재 개발에 AI를 접목하는 연구에 흥미를 느꼈어요. 한국의 우수한 연구진들과 협업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현실로 구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무려 1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연구 환경과 지원 시스템, 그리고 함께 연구한 동료들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히 성급함이 아니라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에 적응하면서 저도 더 집중력 있고 목표 지향적인 연구자가 될 수 있었어요. 매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습관이 생겼고 시간 관리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던 날, 저는 단순히 학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환경과 기회가 저를 더 나은 연구자로 만들어준 것이에요. 박사학위를 마친 후 저는 인제대학교에서 데이터 관련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연구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강의 준비와 학생들과의 교류는 예상보다 훨씬 큰 자극이 되었어요. 학생들의 질문은 때로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어떻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이론적인 연구와 실제 현장 적용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점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연구한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신소재와 의약품 개발 분야에서 AI가 기존 연구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던 중 부산창조혁신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연구 성과를 보고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안정적인 교수직을 두고 창업이라는 불확실한 길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창업에 대한 열망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어요. 학생들에게도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쌓은 경험과 자신감이 저를 앞으로 이끌었어요.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에서의 1년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구상하고 검증하는 실전 무대였어요. 다양한 분야의 예비 창업가들과 함께 하면서 제 시야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대면 수업은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많은 사업 계획들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 지원 정책을 내놓았고, 특히 의료 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분야, 특히 신약 개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데 수년이 걸렸지만 AI를 활용하면 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더 나아가 신소재 개발 분야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하는 특성을 가진 물질을 미리 예측하고 실제 실험 횟수를 줄일 수 있다면 연구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제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논문을 쓰는 연구가 아니라 실제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드디어 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신소재 개발 회사였어요. 회사명을 정하는 것부터 사업자 등록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연구자로서 논문과 학회 발표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실제 고객과 시장을 상대해야 했어요. 제가 목표로 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연구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실험할 수 있게 돕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기존에 몇 년씩 걸리던 초기 스크리닝 과정을 몇 주로 줄일 수 있다면 신약 개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처음 팀은 저를 포함해 단 5명이었어요. 모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현실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자금은 부족했고 제품 개발에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개발에 집중하고 밤에는 잠재 고객들을 만나 시장 조사를 했어요. 제약회사와 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그들이 겪고 있는 실제 문제점들을 파악했습니다.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점차 저희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계약을 따낸 날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중견 제약회사에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팀원들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불과 2년 만에 회사는 연 매출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창업 파트너들과 투자자들이 저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인도로 돌아갈 계획은 없는지,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두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진정한 터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살면서 이곳에서 배우고 성장했고, 무엇보다 제게 기회를 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것보다 확실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 취득, 즉 귀화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히 법적 지위의 변화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귀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각종 서류 준비부터 면접까지 몇 개월에 걸친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과 한국사 시험도 치러야 했어요.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았지만 체계적으로 한국 역사를 공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이 된 과정, 교육에 대한 열정,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 등을 배우면서 제가 왜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난해 드디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귀화 허가서를 받던 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것이에요. 이 선택은 개인적 안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고 기회를 준 한국에 대한 책임과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이제 제 꿈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발견했어요. 훌륭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이나 기회 부족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언어도 서툴고 자본도 없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과 한국 사회의 지원 시스템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본이 없어 도전하지 못하는 한국 청년들을 돕고 싶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창업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멘토링도 하고 있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타트업 투자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투자자가 되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과 노하우도 함께 나누어 주려고 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5년 후에는 제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성공한 과정을 체계화해서 다른 외국인 창업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었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보답입니다. 한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제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